월드뱅크에서도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거의 앞에 놓여져 있다.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도 괜찮습니다. 자, 실장님이 그레이트 리셋이죠. 2023년 경제 전망 책의 이제 저자이신데, 네.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죠. 맞아요. 자, 이제 오는 건가요? 2023년에 뭐 온다. 아니, 이미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 여부를 진단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자명하다 싶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지표가 소위 말하는 제조업 지수예요. 제가 아주 신뢰하는 그 데이터 플랫폼이 있는데 CEIC라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일종의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CEIC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래프를 추계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 경기 사이클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이런 구간이 뭐예요? PMI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 이게 확장 국면, 그죠? 그리고 확장 국면을 지나서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둔화 국면. 그리고 50을 기준으로 밑돌기 시작하면 침체 국면. 이게 침체죠. 침체를 겪고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0을 향해서 리커버리, 회복 국면. 근데 그 침체의 정도가 예를 들면 45나 뭐 40 언저리까지, 요 정도까지만 떨어진다. 이건 경기 침체라고도 정의할 수 있는데, 요 정도, 45 정도. 근데 뭐 35, 뭐 이 정도로까지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 이걸 경제 위기라고 좀 정의하시면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PMI 지수가 이미 글로벌리 봤을 때, 유로존으로 봤을 때 중국, 일본, 한국, 또 미국 할 것 없이 세계 주요국들이 다 PMI 지수가 50m, 기준선이죠. 50m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3년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이게 선행지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끝자락 11월 데이터가 이러하기 때문에 23년은 이런 모습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월드뱅크 경제 전망 보고서 발표됐다고 하던데. 네. 월드뱅크에서도 역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가 거의 앞에 놓여져 있다. 우리는 그 경기 침체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월드뱅크 총재께서. 실제 월드뱅크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 제가 지난번에는 한국 경제 성장률 가지고 이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망치가 이게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세계 경제 성장률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월드뱅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추계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990년대 이래로 세계 경제는 두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예요. 이 경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했죠. 역시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역성장했죠. 이게 두 번의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가장 낮아요. 이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경기 침체의 정의는 이 두 개년을 포함해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990년도부터 쭉 나열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기 평균을 계산해 보니까 2.0이더라고요. 근데 이 2.0에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가 포함했을 때, 이걸 제외, 이거 이상한 숫자잖아요. 이상한 걸 제외하면 그보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평년 성장률이 세계 경제가 2.0에 부합하는데, 그걸 밑돌면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되셨죠? 이해 가셨죠? 경기 침체 국면, 특히 여기 보세요.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5.1%로 정말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만났었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는 2.6% 플러스 성장했어요. 세계 경제의 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구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제보다도 더 안 좋은 경제로 전망하니까 월드뱅크는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말이죠. 월드뱅크가 23년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업로드할 때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굳이 따지면 유튜브로 치면 썸네일인 거예요. 썸네일을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썸네일은 아닙니다만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이미지. 그림. 그걸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카피만 이미지를 가져왔겠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썸네일에 모든 걸 함축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300페이지짜리 월드뱅크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 썸네일 같은 거에
거에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면 얼마나 이 월드뱅크가 심각한 23년 경제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경고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샤프하다. 굉장히 급격하게 뭐한다? long lasting.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급격한 슬로우다운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밑에 글자 읽어볼게요. 글로벌 그로스, 세계 경제가 슬로잉 하는데, 샤플리 슬로잉 하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를 만나면서다?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가 야기돼요? 고물가가 야기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거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야기돼요? 투자가 위축돼요.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고금리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해요.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투자 위축, 경기 침체, 이것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 다운 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1.7%로 전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월드뱅크가 1년에 2번 보고서를 내요. 지난 6월 달에 한 번 냈겠죠. 근데 6월 달 전망치가 이걸 더해보세요. 얼마야? 3.0이에요. 근데 보세요. 100에서 1.3 깎인 거랑 3에서 1.3 깎인 거랑 엄청 다르죠. 엄청 다르죠. 제가 여러분 체감 가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3이라는 숫자를 전망했었어요. 22년 6월까지만 해도. 근데 6월 이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역사상 고물가, 역사상 고금리, 가장 강한 긴축 행보, 뭐 강달러, 뭐 이런 여러 가지 폭풍들이 불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수정 전망한 게 1.7%인 거예요. 엄청나게 하향 조정됐죠. 이게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고, 특히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그 근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선진국 중심으로 온다. 왜 그러냐면 고물가가 찾아왔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한 나라가 선진국들이니까 미국, 유로존,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고물가, 고금리 역습을 받는다고 했죠. 이 보세요.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0.5입니다. 근데 22년 6월에는 전망치가 뭐였냐면 이걸 거꾸로 더하면 2.22%로 전망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에서 1.3 깎은 거랑 2.2에서 1.7을 깎은 거랑 엄청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경제가 더 깊게 파이는 모습이다라고 23년을 전망한 것이다. 월드뱅크의 전망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월드뱅크가 뭐를 걱정한다?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도움이 자, 되겠습니다. 그 밖에 또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거라고 보는 중대한 또 근거가 또 있나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긴축 행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도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근래 우리나라 역사상 근래 1980년대 이래로 기존에 3번의 긴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특히 여러분이 기억하실 만한 건 2015년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와서 제로금리 도입하고 15년부터 금리 인상했던 거예요. 그때 이 G7 국가들의 가장 큰 국가들이죠. G7 국가들의 금리 인상 행보를 요약해 보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0.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0.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하면 1%포인트를 올린 거죠. 그런 식으로 다 더한 거예요. G7 국가들의 금리 인상폭을 다 더하니까 금리 인상 행보가 어때요? 이렇게 갈색처럼. 근데 기존 금리 인상 긴축의 시대 때도 이거밖에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 금리 인상 행보는 이러해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나 가파랐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금리의 레벨도 높고요. 금리 인상 속도도 빨랐고요. 그게 결국 경제에 충격을 줄 텐데 어떤 충격을 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위축입니다. 기업들은요, 투자할 때 금리를 가지고 기준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동산 그룹에 좀 다녀왔었는데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근데 서울시에 있는 그 상가 경매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출 금리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성의 잣대가 뭐예요? 항상 대출을 받아서 그 경매를 하니까 그 경매를 샀을 때, 경매로 물건을 샀을 때 월세 수익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낙찰이 안 돼요.
이해 가시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해볼까, 이 사업을 해볼까라는 걸 판단 기준이 그 수익성을 가지고 봤을 때 대출금리가 5%예요. 근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 5%예요. 이거 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대출금리가 예를 들어서 5%인데 수익성이 6%예요. 할까요, 말까요? 고민이 되죠. 그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접어야 될 사업이 많은 거예요. 그쵸. 접는다가 뭐예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 이거예요. 신사업 투자가 위축된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emerging market입니다.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신흥개도국을 월드뱅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EMD라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EMDE 같은 경우 투자 증가율이 나름 22년 저점 찍고 23년 반등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는 중국이 반영되어 있고 중국을 빼면 이거예요. 22년보다도 준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어때요? 22년보다도 준다. 결국 선진국, 신흥국 다 22년보다도 투자가 더 위축된다. 이거고 중국은 왜 반등하냐? 경기 부양책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공정책을 예산을 때려 붙듯이 해가지고 중국 경기를 나름 부양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투자는 살아나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게 고금리의 역술인 거야. 투자가 위축되는 거야. 투자가 위축되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산업들이 줄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왜 수출이 될까요?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생산 설비에 들어가요. 그럼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벌 트레이드가 주는 거예요. 근데 22년 글로벌 트레이드의 증가율이 대략 한 4% 정도였는데 근데 20년부터 19년까지의 평균 수준의 글로벌 트레이드의 증가율이 뭐 4.5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22년에 밑돌죠. 이게 둔화예요. 그리고 22년 6월에 생각했을 때보다도 비슷하게 그래도 유지돼요. 둔화예요. 근데 보세요. 23년에는 22년보다 회복될 거라고 22년 6월에 전망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23년 1월에 전망한 거는 그거보다 한참 떨어지고 22년보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수출이 크게 침체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세계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고물가 고금리가 찾아왔고 23년에는 투자 위축 수출 침체 결국 우리나라의 대외 거래 여건이 악화되죠.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수순이다 라고 월드뱅크가 강조하고 있고요. 월드뱅크 보고서 몇백 페이지 되는데 그걸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고물가가 고금리를 불러오고 고금리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오는 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023년 1월과 2월에 혹시 눈여겨봐야 될 또 지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표나 발표하면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1월 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시점을 제가 문의를 드렸어요. 어제 그저께. 했더니 설 연휴 직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직후일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고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담긴 그 내용이 얼마나 가혹한지 혹은 월드뱅크 전망보다는 좀 나은지 뭐 이게 또 경제에 상당한 경기 판단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3년 2월 2일이죠. 한국 날짜로 2월 2일 새벽에 FOMC 회의가 결과가 발표되죠. 이 결과 발표에서는 저는 베이비 스텝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라든가 여기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더 이상 내비치지 않는다거나 시장이 좀 안도할 만한 어떤 표현을 한다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즈음에 23년 2월 2일 그 즈음에 아마 2일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도 발표가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도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됐네 라고 또 생각 5% 밑돈다 이런 1월달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되고 나면 또 역시 금리 인하 확실히 기대된다 이런 여론이 또 들 수 있겠죠. 결국 물가 금리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오늘 1시간 내내 말씀드린 게 물가 금리 시장이에요. 결국 물가와 관련된 발표 금리와 관련된 금리를 추론케 하는 발표 그리고 시장 중에 제가 경기 침체 이런 여러 시장적인 요인들에 대한 발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어떨까 경기를 잘 읽어나가시고 적절한 투자 스탠스 하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있을까요?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23년 경제가 전환점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라는 관점에서의 전환점이에요. 그 전환점에서 여러 기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거시경제 여건을 좀 많이 판단하는데 참조하실 것들이 많이 있겠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좀 잘 읽어나가시면 어떨까. 그러면 여러분이 특히 시장의 기대와 파월의 어떤 마음, 그 중간을 다 읽어나가시면서 판단하신다면 과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기대에 부합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두 가지 스탠스를 잘 읽어나가시면 이게 거시경제를 판단하는 거죠. 두 가지를 잘 읽어나가시면서 투자 의사결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가시기 전에 실장님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네. 2023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맞아요. 이런 식의 멘트를 하시면서 유튜브 썸네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회수도 불러일으키고 했었는데, 자, 그러면서 또 그 밑에 있는 문장은 이제 현금을 챙기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라 현금 챙기라는 의미는 그냥 예적금 쪽에 일단은 돈을 넣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현금으로 뭐 또 다른 걸 해야 된다는 의미신지. 저는요, 여러분들 참 오해하시더라고요. 주가는 저점 찍고 반등했다. 그런데 왜 현금 챙기라고 하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현금을 저축성 예금이나 적금이나 예적금에 현금을 모아둔다라는 것은 그게 투자 수익률인 거예요. 저축에 따른 투자 수익률. 근데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 5% 정도 됩니다. 제가 반문해 볼게요. 주식 투자하는데 몇 퍼센트 목표를 하고 계세요? 저요? 주식 투자를 해서 몇 퍼센트 벌고 싶어요? 3% 괜찮아요? 10%면 10%. 엄청 잘하는 5%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이 금리에서는. 그거예요, 제 얘기는.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저점은 찍고 반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상승세가 매우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는 투자가 어렵고 수익성을 보더라도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저축 투자 수익률이 5%라고 했을 때 주식 투자 수익률이 예를 들어 7%다. 얼마 못 본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 투자자,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현금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23년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축의 마지막 기회. 23년 이후에는 제가 더 이상 저축하시라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 높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하시고 이 전환기라고 했잖아요. 거시경제 여건의 전환을 잘 보시면서 전환기가 확실히 온다, 금리 인하한다 라는 확신이 들 때쯤에 돈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때 적극적으로 현금에서 또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 저도 그런 스탠스로 지금 투자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여러분 혼동될 만한 조언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명확히 하셨기를 좀 바라는 마음.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촬영 마치고 어디 은행이 지금 금리가 이자가 좋은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만나는 손님은 김관수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